후보자님, 지금까지 재경위 관련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그 앞에 이해운 의원 또 임광연 의원, 구윤철 뭐 부총리 이런 할 때마다 재산 축적 과정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선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서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후보자하고는 저는 예결위원 처음에 보고 나서 예결위원한테 예결위원장을 하셨고요. 그게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다가 기재위에 예결소위에 가서 제가 굉장히 가까이서 보게 됐는데 그 느낀 점 하나가요. 예결소위에서 지난 정부 때 보면 그 4조 8천억 예비비가 왔는데 갑자기 2조 4천억으로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삭감한 채로 갔는데 이번에 예결소위 할 때는 또 보니까 2조 4천억에서 뭐 그냥 이유 없이 이유에 물론 있었겠지만 1조 8천억을 정액해서 4조 2천억을 통과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곁에서 우리 후보자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다른가? 또 한 가지는 그 대통령 그 특활비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해외 여행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그런 싫어하는 전력을 가지셨더라고요. 저도 뭐 그건 제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때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국회에다가 모든 내용을 제출해라 이렇게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분대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전 인수식으로 이렇게 2조 4천억 갔다가 갑자기 1조 8천억을 4조 2천억 가는 걸 보면서 이 야당하고 여당이 이렇게 다른가 저는 그 다른 비애감이 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후보자님은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두 회를 보면서. 예비비 관련해서는 뭐 예비비의 이제 기본적인 목적 방향 내용은 이제 법에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우리 이 의원님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좀 남들로 절충안을 냈죠 제가 합리적으로. 그런데 그게 좀 수용이 좀 안 되는 과정에서 좀 여야 간에 입장 차이가 좀 현격히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향후에 편성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특활비 말씀하셨는데 특활비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 특활비가 많이 이제는 특정 경비 등으로 전환되거나 하면서 규모들이 많이 축소되는 경향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는 들어서서 지금 특활비 관련해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두 번에 걸쳐서는 큰 방향에서는 좀 공개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대통령실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방향으로 이제 꼭 필요한 부분만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만 특활비를 유지하되 하여튼 그 집행에 있어서는 투명성을 기하는 방향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평소에 합리적인 그 생각이 입장이 바뀌었다고 그런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추경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실시간 원 달러 환율이 뭐 1,510원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다가 정말 1,500이라는 이 숫자가 새로운 뇌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하락이 되고 물가 영향은 진짜 가볍게 볼 수 없는 그런 그 진실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극적인 이 재정 정책이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또 추경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20조 하다 갑자기 당정하면서 25조를 해서 그거는 초과 세수로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오늘까지 워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은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쨌든 작년에 두 번의 추경을 했다고요. 했고 원래 지금 728조에다가 1년 만에 54조의 이제 예산이 정액이 됐고 그다음 총 지출을 봤을 때 어쨌든 원래 1월부터 해서 한 60조 정도의 추출이 되면서 진도율이 8.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또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앞에 의원님들이 얘기했듯이 뭐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이런 이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간 재정 적자가 100조가 넘고 국가 채무가 50%가 넘은 이 시점에 이 타이밍을 이렇게 빨리 아까 여러 가지로 뭐 초과 그 석유세나 이런 거 이제 보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급하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빚을 갚는 게 더 상식인데 왜 이렇게 이제 초과 세수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보자께서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런 이제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 이런 이제 재정의 어쨌든 이 진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주셨는데 하여튼 이 추경에 대한 폭주는 갈비뼈가 조금 아픈데 너무 지금 흉부 압박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응급처치가 되냐는 게 이제 좀 지켜보면서 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지금 오지 않느냐는 우려가 저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그 2022년 가장 그 경제부총리에서 길게 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3년 6개월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때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홍남기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때 15조 추경을 하자 했을 때 대선을 앞두고 절대 16조, 15조를 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다가 16조 플러스 알파 정도로 끝났는데 이런 홍남기 수석 같은 이 재정을 지키셔야 되니까 이런 소신으로 이렇게 지킬 수 있는지 특히나 후보자님은 이 원내 대표까지 하셨으니까 나라 살림이 걱정이 되시잖아요. 어떤 정부 요인이 됐으니까 당보다는 그래서 이런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요구가 많았을 때 과연 홍남기 그 부총리처럼 이런 소신 발언을 밝힐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소신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그 뭐 홍남기 전 부총리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평가는 엇갈린 부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과세수가 많이 이제 발생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어려운 시기에 활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또 비판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재정 당국의 수장으로서 이 국민의 혈세를 만든 이 재원인 만큼 불효불급 적재적소의 그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같은 투자로 최대의 효율을 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라고 그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당이나 또 의원들의 요구 분명 제가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을 한정된 재원을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배분할 거냐가 이 재정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의 과연 국가 이 재원의 우선순위 그리고 정말 공명정대함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 저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이 하수분이 아니라는 부분은 또 이후에 또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좀 답변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너무 시급히 급하게 추진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중동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기 전에 급변하기 전에 우리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세에 있지 않았습니까? 한참 그렇게 이 반도체 중심으로의 어떤 호조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 소비 중심으로 내수가 좀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매우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경제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최대한 방어를 해내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당정 간의 역할을 할 때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으시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네. 그 화염병 사용 처벌법, 집시법, 국가보안법,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 이렇게 해서 전과 기록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과 모두 사면 받으셨습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아니요, 이게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요. 네. 사면을 받았으면 받은 거고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걸 거 아닙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주 말부터 계속해서 사면 내역 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거 후보자님께서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이 하시면 1분 만에 뗄 수 있다고 저희가 어떻게 떼는지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찰청 거는 뭐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하여튼 거기에서는 저 그 화면 아마 의원실에서 보내주신 그 사진 이걸 제가 오늘 아침에가요 어제 저녁인가요 한번 좀 이렇게 나온다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예시 됐으면 이렇게 사면이라고 찍힌다. 네. 이걸 제가 봤고요. 주말이다 보니까 이 법무부 쪽은 좀 이렇게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제 기억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까 말씀처럼 그래서 확인해야겠다 이게 싶어가지고 좀 요청을 주말에라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나옵니다.
이게 제가 그 실무하시는 분들 저희 의원실에서 다 받으셨을 테고요. 네. 이게 경찰청 홈페이지에 범죄 경력 회보서 발급 시스템에 범죄 수사 경력 조회서 여기 제가 이게 띄워놨거든요. 네. 1분 만에 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후보자님 아직 이거 안 해보셨어요? 예,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고요. 그러면 이거 오늘 오전 중으로 하셔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자료 내주십시오. 네. 예, 제가 뗄 수 있으면 당연히 예, 떼서 예. 드리겠습니다. 예. 실무자분들 아직까지 안 떼셨어요 이걸? 이걸 왜 당연히 사면 받으셨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왜 아직 안 떼셨죠?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보십시오. 네. 우리 천 의원님실에서 이제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다시 한번 그 이제 기억도 좀 이렇게 돌아보고 좀 주변에 탐문도 해보고 그다음에 사실관계도 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첫 선거 나올 때 거기에 그 첫 페이지에 있는 이 정보 공개 안에 이제 거기에 사면되었다는 표현 때문에 네, 아마 그러신 것 띄워주세요. 같습니다. 네, 예, 예. PPT 띄워주죠. 예, 그거죠. 저거 보고 아마 그러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이제 최근에 다시 보내주신 걸 보고 나서 사면되었다는 표현을 보고 근데 네. 그 밑에 또 지금 표시된 걸 보니까 보통은 이제 이 공보물 첫 페이지에 저렇게 이제 표시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저게 최종본이라면 최종본이에요. 예, 최종본이라면 아니 원래 최종본에는 저렇게 밑에 저기 뭐 소명서에다가 쓰잖아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왼쪽에 뭐 후보의 캐치프레이즈나 이런 것을 원래 이거는 못 수록돼 있대요. 그때 당시 받았던 유권자분이 스캔하셔가지고 본인 블로그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본인 네, 홈페이지에. 네, 네. 그러니까 집에서 받은 걸 네, 가지고요. 예. 네. 그러면 뭐 저게 이제 맞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예, 저도 하여튼 그건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없어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사면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거든요 이렇습니다. 아마 제가 저 표는 제가 알다시피 전과 두고의 학생운동하면서 생겼던 기록이 다 이제 집행유예가 첫 번째 것도 끝났고 두 번째 것도 이제 수배 중에 나중에 또 재판을 받고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형이 이제 맞춰졌다. 이것을 제가 이제 소위 이제 그것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형이 다 맞춰졌고 그래서 이제는 공직 출마에 그러니까 이런 선거권이 회복된 의미 이런 것을 제가 아마 포괄적으로 이렇게 사면되었으니까 출마에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 위에 본 것처럼 정가라든가 병역이라든가 이런 세금과 관련해서 내용들은 뭐 사실관계에 그대로 제가 다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그걸 썼다고 해서 얻을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지금 위험하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신데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서 피선거권이 있다라는 거랑 사면되었다는 거랑 똑같아요? 집행유예 기간이 다 끝났죠. 그거랑 사면되었다는 거랑 같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이해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면 복권 아니요. 이게 선거가 장난도 아니고요. 선거에 선거 공보물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라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예요. 이때 처음에 선거 나가셨을 때 후보자님 표차 얼마나 났어요? 한 900여 표 정도 났죠. 900여 표 났잖아요. 0.8% 차이 났잖아요. 이거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안 미쳤겠습니까? 900표 차이의 타이트한 선거였는데 유권자들이 사면됐다라고 믿고 후보자님 찍은 거 아닙니까 그때? 이상직 의원 민주당 소속이었죠. 전과 기록 소명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 썼다가 당선 무효형 나왔습니다. 후보자님 사면 안 받으셨는데 여기 사면 됐다라고 썼으면 당선 무효형 나와요 이거. 근데- 동의 안 하십니까? 근데 법조인 출신이니까 잘 아실 텐데 저도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이 법률적 용어를 정확히 모르고 아마 쓸 수는 있다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님 말- 이때 캠프에 후보자님 말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장관 후보자가 집행유예랑 사면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장관 해도 됩니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시민운동하다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집행유예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면 자체가 필요 없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사면이 필요 없다라고 써야죠. 그러니까 여기다 사면- 사면 되었다고 쓰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도 저렇게 표현 쓴 것은 아마 이제는 선거권이 회복되어서 이제 모든 게 다 정리됐다 이런 뜻으로 이제 아마 쓰게 된 거 아닌가 그걸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지금 사면 쓸 수 있다 그러면은 5만 사람들이 전부 다 사면 받았다고 쓰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면이라고 하는 게 제가 예를 들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 기간 또는 뭐 형을 살고 있는 그런 징역 중에 예를 들어 사면
되는 것이 지금의 법률적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특별 사면은 기간 중이든 후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사면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한 건데 유권자들 속이셔가지고 타이트한 선거에서 가짜로 허위 사실 유포로 당선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보시면 후보자님 무슨 뭐 예산 경제 전공하신거나 뭐 학위 있으시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박사 아니시잖아요. 기재부에서 일하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후보자님이 지금 기획예산처장과 후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는 의원을 여러 차례 하시면서 기획예산, 예산 관련 예결위 하셨다는 건데 처음 당선되실 때부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허위의 근거에서 이 커리어를 쌓으셨는데 이래가지고 장관 자격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사면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대로 썼다라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형이 다 이제 실효되어서 이 문제가 다 이제 클리어졌다는 취지로 아마 제가 썼던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만약에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건 불찰인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이후에 20대, 21대, 22대 그때는 이제 저렇게 쓰지는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초선 때 그 용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선거권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이미 다 형이 다 집행이 끝났다. 이런 뜻으로 저는 쓴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법률적으로 정확히 기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건 제 불찰인 것은 맞습니다. 네. 네. 네, 박광근 후보자님. 네. 후보자님은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하셨죠? 네네. 국어국문학과 졸업하신 분이 사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난센스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잘 소명하시고요. 네. 그 사면에 대해서 그런 걸 잘 몰랐다,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이건 용서되지 않는 겁니다. 이따 다시 한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가 저만 해도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부합니다만 한편에서는 또 한편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관련자 신청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돋보이기 위해서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 문제도 저는 아마 사면복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그걸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해석을 못하고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 이제는 다 형을 받았고 그게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클리어졌다는 의미로 제가 아마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그 시민들이 다 존경할 겁니다. 다만 이 문제 천하람 의원님이 짚는 맥은 다른 거예요. 네. 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행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다 끝났다, 사면되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사면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국어국문학과 출신으로서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다음 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국정과제를 기획하고 사실 기획예산처가 분리돼서 새롭게 출범한